네, 자 오는 7월부터 장기재직 공무원 휴가가 중앙부처에 도입됩니다. 또 임신기 공무원 보호도 강화되는 등 공직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인사혁신처 천지윤 윤리복무국장과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장님,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이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기 휴가라든가 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주요 내용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이번에 이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그 장기재직 휴가 도입입니다. 그래서 재직 기간 그 10년이 되는 사람은 5일, 그리고 20년이 되는 사람은 7일의 그 휴가를 부여해서 이제 재충전의 기회를 또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라고 해서 그 이제 배우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는 임신기 동안 10일 이내에 그 휴가를 쓸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신 초기 그리고 임신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의 그 모성보호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러니까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 기간 동안 여성 공무원 하루 최대 2시간의 이제 그 모성 보호 시간 활용해서 본인이 이제 병원 검진을 가든지 뭐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휴식을 하든지 하는, 그렇게 해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그런 휴식권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확실히 이번 제도 같은 경우는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라면 반길 만한 소식인데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수요가 좀 있었을까요? 도입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방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제 그 장기재직 휴가 제도를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공무원도 같이 이제 형평성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또 그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재직자들한테 휴가를 부여해서 리프레시를 하고 또 재충전해서 또 열심히 근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한 겁니다. 자 저희가 장기재직 공무원 휴가들과 관련된 저희 컴퓨터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그래픽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기재직 공무원 휴가가 도입됩니다. 이 부분에 사실 많은 관심들이 있거든요.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직 기간 10년부터 20년까지는 5일 쓸 수 있고, 20년 이상 하신 분은 20년 이상인 날로부터 퇴직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7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재직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무원 이제 신분 보유 기간을 말하는 거라서 근무한 기간 더하기 군 복무한 경우에는 이제 군 복무 기간까지 재직 기간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매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또 연가랑은 또 별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 이 장기재직 휴가가 중앙부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또 지방 공무원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공무원 그 복무규정 적용을 받는 이제 그 고규정에 적용을 받는 거고, 지방 공무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이제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방마다 별도로 그 자율적으로 좀 규정이 돼 있어서 휴가 일수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특정직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정직이라고 하면은 뭐 교사, 뭐 외교관 이렇게 되는데, 이런 특정직 공무원들도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되지만, 다만 이제 군인 특정직의 대표적인 이제 직종 중에 하나의 군인인데, 군인의 경우에는 이제 군인복무법의 규정을 받고 있어서 거기 별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 휴가 일수 같은 건 꼭 확인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보니까 1996년에 이 제도가 한번 도입이 됐다가 2005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과거에 한번 폐지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도입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1996년도에 장기재직 휴가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20년 이상 근무하면 10일 이제 휴가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2005년도에 그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하면서 그 주당 근무 시간이 이제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폐지가 됐다가 그 후에 이제 우리 지방에서 이제 지방 공무원들 장기재직 휴가를 이제 도입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그걸 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방 공무원과 국가 공무원 형평성 제고 필요하다. 그리고 휴식권 보장으로 또 더 활기찬 이제
공직사회 활력제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이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예. 제가 가끔 이제 라디오에서 사연을 듣다 보면 장기 재직으로 휴가를 받아서 이번에 뭐 아내와 함께 휴가를 떠납니다.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민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되는지 또 이제 궁금하고 민간에 사용된다면 공공기관과 또 민간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이제 법정휴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사 단체 교섭을 통해서 만든 약정휴가 이렇게 있는데 장기 재직의 경우에는 그 근기법상 이제 법정휴가는 아니고요. 뭐 리프레시 휴가, 장기 군속 휴가 이렇게 기업마다 업종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자율적 규정 사항인데 우리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제 정부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통령령 그리고 조례 이렇게 법령으로 이제 규정돼 있다.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장기 재직자에게 휴가를 주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휴가가 또 따로 부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20년 이상 재직자 같은 경우는 앞선 그 5일간의 휴가를 받고 또 이후에 그 7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조금 그런 좀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별도다. 근데 뭐 그냥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지금 이 시행일을 이제 7월 1일로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7월 1일 날 재직 기간이 이제 19년 6개월인 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5일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7일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넘어가거나 썼으면 그게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그 장기 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내가 그 기준에 허용이 되나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이제 재직 기간이 얼마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군대를 언제 갔다 왔냐 그것도 조금 애매하고 휴직한 기간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할 텐데 아마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이 딱 거기랑 저희랑 이 기준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을 저희 뭐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여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재직 기간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무원들 휴가를 보면 이제 일정 기간 휴가를 많이 안 쓰면 그건 소멸이 되지만 또 일정 기간 이내면 그걸 또 급여로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장기 재직 휴가 5일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 건지 아니면 2월도 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 개인의 이제 선택권이니까 안 썼으면은 2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 부여했는데 이제 그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소멸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뭐 입장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요 장기 재직 휴가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 재직을 했으니까 이제 휴직권을 적시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한 부분이니까 소멸시키겠다. 즉 이제 그 10년부터 20년은 5일을 쓰고 그래서 넘기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기간 중에 이제 다 쓰고 20년 이상은 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장기재직 휴가 그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소멸시키고 있는 걸로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 중에 다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오랫동안 근무하신 공무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또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분할을 해서 다 쓰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장기재직 휴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과 관련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현재는 이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그 임신 기간 중에 이제 병원 검진을 하기 위해서 10일 이내 이제 임신 검진 휴가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이 동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못 쓰고 본인이 이제 연가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이제 뭐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육아뿐만 아니라 그 임신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이제 돌봄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하에서 남성 공무원에게도
그 연가 쓰지 말고 네. 검진 동행해서 같이 가라. 그래서 네.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임신기부터 그 일과 삶 병행하고 또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마련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저희가 또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보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현재는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에 검진 목적으로 10일 범위 는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임신 검진에 함께하는 그런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 내에 부여가 동일하게 부여진다. 네. 예. 이 남성 공무원의 휴가도 강화가 되는데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휴가도 좀 강화되는 면이 있은 것 같습니다. 모성보호 시간 의무화제도 내용도 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뭐 병원 진료, 뭐 치료도 해야 되고 휴식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에 2시간 동안 그 모성 보호 시간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이렇게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임신 12주 이내 또는 이제 32주 이후 기간에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제 허용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공무원 이 현재 기존에 이제 현재 그 공무원 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주수의 요건은 없거든요. 12주, 30주는 없는데 다만 승인권자가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제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승인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그럴 문제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민간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그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 기간 동안 여성 공무원 신청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제 허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성 보호를 좀 강화하면서 저출생 이 부분을 좀 더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해주신 이 2가지 제도 외에도 또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출산 육아기 위한 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저희가 굉장히 뭐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를 미수가 출산의 경우에 이제 90일에서 100일로 늘렸고요. 그리고 남성 공무원도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아휴직 수당도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그 지금 한도가 원래 150만 원이었었는데 그거를 상한액도 250만 원까지 이제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동일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이제 그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을 지금 종전에 12개월인데 그걸 18개월로 6개월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미 이제 시행 중인 이제 사항이고요. 앞으로 금년 중에 저희 이제 업무 계획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육아휴직 대상 자녀 그 나이가 지금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는데 요거를 12세 또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그걸 확대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공직사회에도 이 부분이 계속 적용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 이 복무 여건 개선과 관련된 방향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복무 관리에 있어서는 의무를 이제 철저히 준수하지만 근무 방식은 본인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휴가는 눈치 보지 말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제 그런 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이제 공무원이 연가나 조퇴, 외출할 때 신청 사유 적는 걸 이제 없앴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례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특례 기간에서는 연가 쓰기 4일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좀 중점적인 사항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유연근무라는 걸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주 40시간 기준으로 이제 유연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2주에 80시간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의 이제 선택권을 더욱 이제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